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전환 다세대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쉽게 전환 다세대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에서 단독, 다가구, 원빌라, 전환 다세대 등 주택 형태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 정리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 및 다가구 빌라는 건물 전체 소유주가 한 명인 주택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다세대 빌라는 원빌라 및 전환 다세대로 구분되며 건물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른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건물에 소유주가 여러 명이면 다세대 빌라라고 명칭합니다. 다세대 빌라는 원빌라 및 전환 다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빌라는 재개발 용어로 원래부터 다세대 빌라였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전환 다세대는 일명 지분 쪼개기라 하여 원래는 단독 및 다가구 빌라였다가 다세대 빌라로 바뀐 주택을 말합니다. 즉, 건물 전체 소유주가 한 명에서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있는 빌라로 바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환 다세대는 여러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전환 다세대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 다세대 확인 방법. 해당 재개발 물건이 전환 다세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 왼쪽 하단 변동 내용 및 원인란에서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환 다세대 분양 자격.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입주권을 받기 위함입니다. 전환 다세대는 권리 산정일을 기준으로 입주권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란 해당 기준일 이후부터는 신축 행위 및 지분 쪼개기, 즉 다세대로 전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뜻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는 모든 세대에게 입주권이 각각 부여되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는 전체 세대 중 딱 한 세대에게만 입주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들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단계 중 기본 계획 수립 및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짜가 2010년도 7월 15일 이전인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은 서울시 구조례 기준을 따르며 모든 구역이 2003년도 12월 30일로 동일합니다. 기본 계획 수립 및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짜가 2010년도 7월 15일 이후인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은 신조례 기준을 따르며 각 구역마다 지정되는 정비계획의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부가현 3구역 사례를 통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의 사업 단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일반 분양, 준공 및 조합 해산. 전환 다세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사업 단계는 기본계획 수립일입니다. 부가현 3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일은 2008년도 2월 5일로 재개발 사업 단계 중 정비구역 지정보다 기본계획 수립일이 이전이니까 부가현 3구역은 2010년도 7월 15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현 3구역은 서울시 구조례 기준으로 2003년도 12월 30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부가현 3구역은 2003년도 12월 30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고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전환 다세대가 된 경우에는 건물 모든 세대에게 입주권이 부여되지만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 다세대가 된 경우에는 건물 전체 세대 중에서 입주권은 단 한 개만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권리 산정 기준일 확인 방법.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건축물 대장 왼쪽 하단 변동일 란의 날짜가 권리 산정 기준일보다 이전인지 이후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둘째, 등기부 등본 갑구 등기 접수일 란의 날짜가 권리 산정 기준일보다 이전인지 이후인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둘 다 확인해야겠지만 등기부 등본의 등기 접수일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환 다세대 제한사항. 첫째, 조합원 평형 신청 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25평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도로 부지 및 나대지를 통한 지분 합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전환 다세대 30평대 받을 수 있는 방법. 첫째, 해당 전환 다세대의 거주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평형 신청에 대한 면적 제한 없이 평형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30평대 이상에서 자녀분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순위대로 30평대 배정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분이 없다면 당연히 기회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전환 다세대의 장점. 첫째, 적은 초기 투자금. 대부분의 전환 다세대 물건은 지분에 대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긴 시간 동안 투자금이 묶이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물건이 좋습니다. 둘째, 20평대는 로얄동 로얄층 배정 확률이 높습니다. 조합원 평형 신청 시 30평대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30평대를 신청한 일부 조합원들은 비선호동과 저층 배정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경쟁률이 낮은 20평대는 로얄동 로얄층 배정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틈새 공략이 가능합니다. 셋째, 30평대 배정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평형 신청 분석을 통해 조합원 수 대비 중대형 평수 비율이 높은 재개발 구역을 선점해서 들어간다면 운이 좋게 30평대를 배정받을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환 다세대 투자 흐름 정리. 전환 다세대를 투자할 때는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물건이 전환 다세대인지 확인하기. 둘째, 권리 산정 기준일을 통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하기. 셋째, 면적 및 평형별 세대수 확인을 통해 30평대 지원이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기. 전환 다세대는 권리의 불안정 및 평형 신청 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매물보다 프리미엄이 약 1억에서 2억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전환 다세대의 장점들을 잘만 이용한다면 적은 투자금으로도 꽤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재개발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특수 물건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룰 예정이니 여러분의 투자 다각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